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오늘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시장에 왜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의 흐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흔들리는 AI 제국과 또 엇갈린 운명을 맞이한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12월 15일 시장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온통 붉은색으로 마감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분들께는 정말 아쉬운 하루였죠. 주요 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인데요. 마이너스 0.09%,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면서 나름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이건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감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S&P 500 역시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59% 하락. 그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이끌어왔던 기술주라는 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인데요. 이게 무려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두려움이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시장을 준두르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불확실성,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해석해야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야말로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준 내부의 이 팽팽한 의견 대립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꽉 조이면 고용시장이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안심할 때 아니다 라는 매파적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 밀당이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급락,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보내는 경고 신호와도 같았어요. 특히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그 충격파가 주식시장까지 번졌고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 폭락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면에 있습니다. 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시장 전체가 그냥 다 같이 가라앉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 같은 곳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지만 그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처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섹터 순환계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암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행이나 소비재 같은 가치주들이 오히려 상승했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하락의 진원지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총알로 불렸던 AI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키뱅크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요,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에 울려 퍼진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서비스나우 주가는 무려 11% 넘게 폭락했고요. 그동안 곽광받던 SaaS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단지 한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이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산업의 황금기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시작됐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 폭풍에 휩쓸린 건 아닙니다.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는 날이라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강력한 개별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은 얼마든지 추세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산업의 회복력도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던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로봇인데요. 아마존과의 빅딜이 무산되자마자 파산보고를 신청했죠. 이건 펀더멘탈,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한 회사들이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얼마나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데? 확실한 건요, 공포에 질려서 섣불리 행동하는 건 절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가 AI 같은 특정 섹터에 너무 쏠려 있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야 하고요. 둘째, 이런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본 섹터 순환매에 대비해서 충분히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장의 변동성, 분명히 불편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에게는요, 이런 과도한 공포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조정은 위기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